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라서 앞으로의 시대 흐름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과 함께 더 살기 좋은 경기 북부를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 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의 유광혁 의원 그리고 최경자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광혁 의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천 출신 경기도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광혁 의원입니다. 2022년 이민년의 해가 밝아졌고 저렇게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공교롭게 제가 또 호랑이띠라 여러분들이랑 호랑이의 기운을 같이 나누면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네, 최경자 의원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경기도의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경자 의원입니다. 이민년 새해에 더불어 함께할 따뜻한 힘으로 도민과 의정부 시민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먼저 관련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으로는 먼저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6개 지자체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당초 대상 지역은 포천과 연천 등 6곳이었지만 새해부터는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과 김포 등 11개 시군이 추가됐습니다. 해당 지역 농민에게는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자격 조건은 해당 지역에서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해당 시군의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도 월 11,5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됩니다. 참여 시군도 14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양주와 의정부, 포천과 동두천, 연천 등 대상 시군 18곳에 주소를 둔 만 11세에서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입니다. 생리용품 구입비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4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 상담이 추가됩니다. 위기에 처한 외국인을 위해 긴급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포천과 부천 등 8개 시군에서는 질병과 재해, 사고 등을 당한 외국인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체류기간 90일이 지난 외국인이며 생계비는 40만 원에서 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해산비 50만 원 등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주택에 대한 집수리비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이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으로 지붕과 외벽, 방수와 단열 등 집수리 공사 비용의 90%,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도내 지역 서점에 소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 서점에서 지역 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 화폐 소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밖에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과 노동, 환경 등 11개 법률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은 참여가 제한되고 경기도 인권 모니터단 활동 인원은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네, 의원님 새해가 밝으면서 여전히 코로나19는 계속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또 기준을 완화해서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코로나19에서 더 이제 힘들어지는 위기가구에 대한 제도예요. 긴급복지제도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지원대사 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췄고요. 이에 따라서 월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1만 6,871원 증가한 194만 4,812원, 그리고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24만 4,790원 증가한 512만 1,080원으로 각각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지급될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당 48만 8천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조금이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지원금이 조금 늘었어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맞습니다. 그 생활
지원비 재택 치료자에 대한 부분도 추가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재택 치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개선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재택 치료할 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 많은데 네. 이 부분이 조금 많은 확대가 도움 돼서 되실 많은 도움이 것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또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또 이슈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고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감염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에도 이제 외국인 그 정책과가 따로 있긴 하는데 물론 이제 구조적인 한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아동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과의 교차 감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한번 제가 사흘 전후 이후로 네. 한번 제가 기자회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미등록 노동자들 사실 이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때 이제 네. 그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건 저희가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전면적으로 앞으로 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유가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네. 이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도 사실 확대가 되면서 우리 지역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고요.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 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로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처음 시작한 데다가 예산 지원의 주체가 경기도와 시군이 5대5로 분담하는 매칭 형태이어서 6개 시군만 참여를 하였는데 올해는 17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작년에 연천, 포천이 처음 지원을 시작했고 올해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도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역이 달라서 혜택을 못 받았던 농민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네. 아닐까 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짚어볼 문제는 의원님 그 코로나 시대 하면 택배, 이게 배달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그 생활 물류 서비스 종사자 근로 여건에 관련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셨는데 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언급하셨듯이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업 분야는 굉장히 이제 확대되고 발전이 됐죠. 그 부분이 택배나 혹은 배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이런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그 근본적인 어떤 여건이 외부적 환경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배달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네. 사실 도로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걸 그렇죠. 보실 거예요. 네네. 장기 주차를 하게 돼 있을 때도 있고 또 소음도 일어나고. 근데 사실상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의식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에 따른 어떤 예산과 정책도 따라가야 되는데 네. 이 점이 좀 미비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그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을 좀 개정해달라 네.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최경자 의원님, 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구 관련된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도 사실 그 예외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장암초등학교 학생 수 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네.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고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학생 수 감축이 비단 장암초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암초권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도의원이신 권재영 의원께 1차 민원이 왔고요. 네. 저희 또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 지역의 그 김원기 의원, 이영봉 의원, 저하고 넷이서 매월 1회씩 이제 현안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 자체가 급격히 줄다 보니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현실이에요.
장암초의 경우에는 도교육청 학급당 학생 수 편성 기준인 학급당 28명에 3학년과 5학년 2개 학년이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2학급에서 1학급으로 감축 편성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예외적인 사항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2학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렇게 학생 수가 감소하는 사회 구조에서는 또 언제 감축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축을 대응하기 위한 뭐 방안이라고 있을까요? 지자체별로 여러 그 출산 장려 정책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닥 많이 기여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결혼할 수 있는 풍속을 만들 수 있는 국가적 과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해결을 네.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그 진로 중심 교육청 직속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경기도 교육청 진로직업 체험시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네.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부분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제 사무의 범위가 국가 사무가 있고 그 교육청의 사무가 있고 교육지원청의 사무가 있고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학교 교육을 하는 본질적 이유는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과도 같고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맞는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진로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교육 경험이 되는데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데 있어서 진로 교육법과 도교육청에 있는 조례가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시기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던 과정에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경기 교육에서 컨트롤 타워가 부족해서 네. 지자체에서 체험지원센터는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런 좀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함이고요. 얼마 전 제가 동료 의원과 네. 셋이서 현장 방문으로 17개 도교육청 중 최초로 진로 교육원을 네네. 만든 강원도 교육 그 원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곳에서 진로 교육을 좀 더 거시적으로 경기 교육도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를 받고 왔습니다. 교육 아이들에 이어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시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은 청년들의 그 월세 지원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청년들이 가장 이제 부담이 되는 주거 비용을 그쪽을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할 정책으로 저희가 펼칠 예정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경기도는 약 4만 800명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 원가구 부모님 포함해서요.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청년 지원도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 중에 또 제가 특별히 관심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국민들 사이에서 통신 비밀 보호 요즘 네.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이게 어렵게 말이 통신 비밀 보호인데 뭐 녹음, 녹취, 맞아요. 뭐 상대방에 대한 의사와 상관없는 녹취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통신 비밀 증진을 위한 법 개정도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누군가의 통화를 하는데 저희가 또 고지나 그 안내 없이 우리의 통화가 녹음이 된다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규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법령 및 판례에서는 대화자 간의 녹음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기존에 있었지만 현재 국민들의 여론과 이 부분에서 상당한 갭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 개정도 사실 지금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부터 대안학교 운영하려면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등록제가 새롭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 학습권이 보장이 더 강화될 수 있을까요, 의원님?
그 부분은 대안교육 기관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신다라든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차별화된 그리고 공교육 기관에 대한 그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선택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서 배움을 찾는 청소년이 우리나라에는 약 3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대학 그렇죠. 입시 중심의 네네네. 경쟁적 교육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에 맞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기관은 사실 그동안 학원보다도 못한 그런 법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그 대학교육기관에 대한 그 법령에 의해서 교육청은 학교가 아니면서도 외면했고 시군청에서도 딱히 지도 감독을 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생에게 배움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상교육인 세상에 학비도 급식도 교복도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대안교육기관은. 그래서 국회에서 작년 1월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했고 대안교육기관이 손쉽게 교육청에 등록하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이제 1월 12일부터 법이 발효된 것이고요. 이제는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서 이에 발맞춰 조례를 지금 연구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대안학교 주변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들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럼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예전 이미지를 생각하면 대안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데 거기서 또 많은 배움을 해서 창작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많이 펼치는 청소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이제 지원된다면 좀 더 확실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좀 듭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지역에 관련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서 네. 저희가 지역에 관련된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님께서는 또 경기 북부 의료 취약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그동안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경기 북부 공공의료원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했는데 아직 거기에 그렇다 할 이렇게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 북부에 있는 의료 취약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연구 용역을 했고요. 연구 용역의 결과를 도출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집행부의 의지나 이런 부분이 약간 약해졌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상 어느 정도 부담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경기 북부 의료 취약에 대한 문제점은 누구보다도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번 연도가 되면 뭐 경기도지사도 새로 뽑힐 것이고 네. 그 새로운 어떤 동력을 갖고 이 부분이 실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최경자 의원님께서는 또 경기 북부 지역 교육뿐만 아니고요. 그 교외선 복원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 교외선 복원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지역입니다. 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미 정성호 의원님께서 관련된 예산을 마련해 주셨고요. 저희 오용환 의원님이나 김민철 의원님이 관심 가져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시정일간 경기도에 요청했던 것이 교외선 재개통이었습니다. 시연 3선 하면서 교외선에 끊겨져 있는 교외선을 늘 저는 바라보고 사는 곳이에요. 제가 거주하는 곳이. 그래서 과거에 향수도 있고 교외선을 일반 의정부에서 고양시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네네. 자차로만 다니시는 그런 맞습니다. 형국이고요. 그래서 교외선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경기도에 30억 원이 편성되었고요. 2023년도에 재교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남양주 철도 연결 사업은 경기도 순환철도망 구축에 있어 마지막 퍼즐과도 같고요. 의정부 남양주가 연결되어야 교외선과 함께 경기도 전체가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두 개의 도시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다라고 바라봐져서 본 의원은 교외선이 개통되는 날 상당히 많은 감회에 젖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
이기 때문에 더 감회가 네.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 주민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그 최근에 또 저희 그 지방자치법 뭐 전부 개정, 의회 독립 이렇게 완전한 의회 독립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주민들이 듣고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 주민의 의견 제출권이 신설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지방자치법의 주체는 역시 주민이거든요. 네. 우리 경기도민들의 어떤 권리에 대한 신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민들이 본인들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돼서요. 도지사에게 본인들의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분명하게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네. 이를 이제 법제화하고 된 부분인데 이로써 주민들이 본인들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더 확실히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 지방자치법 사실 저희는 자주 들어봤지만 정작 이걸 함께 진행해야 할 주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들 지역 다니시면서 주민분들께 많은 설명을 해주시면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더 네. 늘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해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추진해야 될 계획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최경자 의원님부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 경기도 의원이 돼서 의정부와 수원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임기 종료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142명의 대집단인 경기도 의회에 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북부 지역의 의원 수가 너무 적어요. 네. 그리고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절감하고 있고요. 네. 그 경원선 축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12명의 의원님들이 그 평화시대 발전 포럼을 구성해서 네. 열심히 그 분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 용역을 4번에 걸쳐서 했고요. 도민들께서도 북부 지역이 380만 그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그 굉장히 거대한 그 사이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결정 주체가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 불합리함에 대해서 절절하게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늘 그 47만 시민과 그 1390만 안에 380만이라는 북부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권익 증진이나 이런 네. 것들을 잘 열심히 살펴보고요.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광혁 의원님도 앞으로 계획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5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를 보면 미련이 없는 게 없겠냐마는 사실상 미련을 종식하는 건 앞으로 더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동력을 잃지 않고 제가 하고 싶고 꼭 경기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정치를 혹은 도의원을 왜 하겠냐는 숨없이 이제 제 자문을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 이걸 시작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정당 정치를 넘어서 지역의 이야기를, 지역의 생존의 이야기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그 직접 취재를 다니면서 그 이 지역에서 소원까지, 의회까지 왔다 갔다 해봤는데 꽤 많은 시간을 네. 길에다가 버려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의원님들의 노고를 저희가 지역에 좀 더 가까이 있거나 뭐 더 지역 주민을 만나고 싶지만 항상 그 길에서 버리는 시간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네, 전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또 강교로 가셔서 네. 하지만 항상 지역 주민들 목소리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 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주신 거 뭐 감사하다고 제가 주민들을 고맙습니다.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함께 경기도 의회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2022년 새해에도 경기 북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